나한테 이래? 정말 너무해. 그만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여러분, 사랑과 배신,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정년을 앞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평범한 남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 남편은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다른 남자. 그는 공감과 위로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 설렘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연금을 계산하며 함께 살던 집을 쪼개어 가져갈 생각을 하며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사랑이라 믿었던 그 관계는 책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연금, 집, 노후까지.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모두 잃은 이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민수는 정년을 1년 앞두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전 10시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작거렸죠.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그에게는 당연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혜의 눈에 그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오늘도 또 집에 계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내리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응, 오늘은 오후 회의만 있어서.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 내가 숨이 막혀요. 지혜는 주방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짜증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집안 공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민수의 침묵은 길어졌죠. 지혜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을 자유를 빼앗긴 시간처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보였고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지혜야, 오늘 모임 나와. 오랜만에 만나자.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은 지혜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지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놀림이 들떠 있었죠. 민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카페였습니다. 지혜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김준호, 58세. 단정한 셔츠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남자였습니다. 친구가 소개했습니다. 지혜야, 이쪽은 준호 씨. 우리 모임 새 멤버야. 준호는 지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윤지혜예요. 지혜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려는 것처럼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지혜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가 한숨을 쉬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저희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답답함 저도 이해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지혜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감이었으니까요. 지혜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심하게 받아줬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모임이 길어졌어요. 지혜는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난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의 따뜻한 말투, 공감하는 눈빛, 세심한 태도. 지혜는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혜와 준호의 만남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준호의 제안에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호텔 라운지로 옮겨갔고 낮 산책은 외곽 펜션으로 바뀌었죠. 두 사람만의 시간은 점점 은밀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준호는 지혜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편할 거예요. 준호가 지혜의 손을 잡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는 지혜를 끌어안았죠. 준호 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는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죠. 지혜의 손이 준호의 등을 감싸며 그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준호는 지혜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옷가지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지혜를 침대로 이끌었고 그녀의 몸 위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와 준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혜가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죠. 그날 이후 모텔은 두 사람의 단골 장소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지혜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평소엔 입지 않던 원피스, 화장도 더 진하게, 향수도 뿌렸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민수가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 친구 만나요. 지혜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친구를 자주 만나네. 민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왜요? 나도 내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지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리 까칠해? 나는 의심받는 거 정말 싫어요. 당신이나 집에 처박혀 계세요. 지혜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준호와의 만남에서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해줬고 무엇보다 특별하게 대해줬죠. 모텔 객실에서 준호는 지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준호 씨만 날 이해해줘요. 지혜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날 한 번도 이렇게 안아준 적 없어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몰라요. 준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혜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했죠. 지혜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빠져들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계를 마친 후 지혜는 준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린 자유로울 거예요. 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는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옷차림을 가다듬고 향수 냄새를 지우려 창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정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지혜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모임이 길어졌어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남아 있었고 옷차림은 아침과 달랐죠.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했네. 그래요? 그냥 기분 내서 한 거예요. 지혜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다만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나도요. 내일 또 봐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분류는 이제 충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 됐습니다. 가정보다 남편보다 준호가 그녀의 중심이 됐죠. 지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지혜는 준호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준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녀요. 올해 정년이에요.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반짝였죠. 그럼 연금이 나오겠네요. 예, 65세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하듯 시선을 굴렸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강남 쪽이에요. 아파트요. 그럼 시세가 꽤 되겠는데요? 준호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지혜는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명의는 누구 거예요? 남편이요. 결혼 전에 산 거라서. 지혜는 그렇게 말하며 순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도 부인 몫이 있을 거예요.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요.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지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충분히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요, 저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요. 준호의 말은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곳의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준호는 지혜를 소파 깊숙이 앉히고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65세까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의 숨결이 그녀의 귀에 닿았고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죠. 연금은 결국 나눠지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준호의 품에 안긴 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죠. 준호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준호가 지혜를 일으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준비되셨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한참 후 지혜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집만 정리되면 우린 자유해요. 준호 씨, 정말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재산 분할받고 연금 나누면 우리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혜는 그 말을 새기듯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연금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죠. 준호는 지혜에게 5년 후 탈출 시점을 제시했고 지혜는 그 시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수와의 노후가 아니라 준호와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죠. 사랑은 점점 계산으로 변질되고 있었지만 지혜는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 앉아 연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연금 예상액, 수령 조건, 필요한 서류 목록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정년을 앞두고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더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다가 깊숙한 곳에서 낯선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넣어둔 것이 아니었죠. 민수는 파일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 절차라는 제목의 인쇄물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혼 시 배우자 연금 50% 청구 가능, 혼인 기간에 비례한 분할, 65세 수령 개시 후 청구. 민수의 시선이 그 문장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파일을 더 넘기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회 내역이었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계산식이 있었습니다. 시세 30억 나누기 2는 15억. 지혜의 필체였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혼 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는 65세,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집도 당연히 반씩 나눌 거라 생각하며 계산까지 해놨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노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연금을 미리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현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지혜는 황급히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연금 자료 찾아봤어? 무슨 소리예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재에 있더라. 연금 분할 청구 절차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집 시세도 계산해 놨던데 반반씩 나누려고.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체념만이 있었죠. 당신 미래에 나는 없더라. 민수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확신. 아내는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오늘 일을 적었죠. 그는 메모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죠. 지혜는 침대에 누워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지혜는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외출 시간을 메모했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죠.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지혜는 강남 인근 호텔 라운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근처에 있는 모텔 주차장 영수증이 찍혀 있었죠. 민수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사진들이 담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모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죠. 예상했던 일이 확인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옷차림이 아침과 달랐고 화장도 다시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늦었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모임이 길어졌어요. 지혜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모임? 민수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요. 왜 그러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모임이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이게 다 뭐예요?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날 미행했어요? 지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행? 내가 미행을 해야 할 만큼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민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김준호. 이 사람이야? 지혜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 돼요. 하지만 민수가 전화를 빼앗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지혜 씨, 괜찮아요? 남편한테 들킨 거예요? 이 새끼가.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감히 남의 아내를. 저는 지혜 씨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혜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죠. 사랑? 사랑이라고?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만 처박혀서 신문이나 보고 화분이나 만지작거리면서 그게 불륜을 정당화하는 이유야?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날 붙잡고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붙잡았어? 당신이 먼저 떠날 준비하고 있었잖아. 민수는 서재에서 연금 분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사랑 때문이야? 내 연금 계산해 가면서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 시세도 나눠 가질 생각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받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남편이 다 알아버렸어요. 지혜 씨,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신과 그 남자 둘 다한테.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돌아보며 소리쳤죠. 후회하실 거예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실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흩어진 사진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이미 싸움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리의 단계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확실하네요. 위자료 청구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둘 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까요.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혜와 준호의 불륜 증거 사진, 모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죠. 변호사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증식된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20에서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은요? 아직 수령 전이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연금은 지금 당장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그토록 기대했던 연금은 지금 당장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던 거죠. 며칠 후
준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준호는 처음엔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든 뭐든 법적 책임은 져야지.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았던가 법원에서 보죠.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낮춰주면 합의하겠다는 것.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5천만 원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받겠습니다. 준호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분할 납부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첫 납부일 준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원룸에서 준호와 통화하며 울먹였습니다. 준호 씨, 집도 20에서 30%밖에 못 받는데요. 뭐, 반반씩 나누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라서요. 연금도 아직 안 나와서 지금은 내 몫이 없대요.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는 건데요?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요. 거기서 위자료 빼면. 위자료요?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나한테도 5천만 원 청구했어요. 그럼 남는 게 2억 5천? 준호의 계산은 빨랐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으니까요. 준호 씨, 그래도 우리 함께 살 수 있죠? 아, 그게. 지혜 씨.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5천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분할로 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사랑하잖아요.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야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호 씨가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지금은. 준호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죠. 준호 씨, 나 이제 어떡해요? 일단 정리 끝나면 다시 생각해봐요. 준호의 말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씨도 알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갖는 게 어때요? 시간이요? 지금 나한테 시간을 두자고요?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였습니다.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돌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나는 준호 씨를 믿고 다 버렸어요. 지혜가 절규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방 안의 벽이 그녀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당장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허상이었고 준호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연금도 집도 없이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책임을 피해 달아났고 민수에게 돌아갈 자리도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혜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혜는 며칠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죠. 준호 씨, 나 너무 힘들어요. 연락 좀 해줘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이요. 읽음 표시만 뜰 뿐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지혜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받았죠. 준호 씨.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일이 좀 복잡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분간은 좀.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지혜 씨. 우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요? 무슨 정리요? 우리 관계요.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준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가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다 정리했어요. 지혜 씨가 받은 돈도 생각보다 적고 저도 위자료 내야 하고 준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준호는 변명했습니다. 준호 씨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것만 믿고 다 버렸다고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무거워요. 지혜는 핸드폰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요? 나는 이제 돌아갈 데도 없다고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지혜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모든 책임을 지혜에게 떠넘겼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나 혼자 두지 마요. 지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요.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 씨, 지혜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함께 살자던 약속, 영원하자던 맹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책임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준호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준호 씨, 나 지혜예요. 문 좀 열어줘요. 지혜는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시끄러운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혜는 부끄러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은 거였죠. 지혜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그녀의 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와 살던 집에 반에 반도 안 되는 공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설렘, 그 달콤한 순간들. 하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나는 정말 준호 씨밖에 없어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떠난 거였습니다. 책임도 약속도 사랑도 모두 버리고 달아난 것이었죠. 지혜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불륜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습니다. 민수를 떠난 것, 준호를 선택한 것, 연금과 집을 기대했던 것. 모든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남은 미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인생을 바꿔버렸을까? 나는 왜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렸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혜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65세가 됐고 드디어 연금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전처 지혜에게도 연금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내역을 확인하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죠.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이제 그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민수는 이 공간이 편안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은 더 많아졌고 거실 책장에는 읽고 싶었던 책들이 가득했죠. 민수는 천천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지혜를 마주쳤습니다. 마트 입구에서였죠. 지혜는 초라한 옷차림에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삶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지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섰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참 연금 잘 받고 있지? 그냥 저냥요. 지혜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잘 지내고 있을 거면서 엄살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혜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원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준호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만에서 시작된 선택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설렘을 쫓다가 안정을 잃었고 사랑을 찾다가 삶을 잃었죠. 반면 민수는 자기 삶을 지켜냈습니다. 침묵으로 버텨온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는 당당히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각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선택을 한 여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지혜 씨는 설렘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돈을 계산하며 인생을 바꿨지만 결국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반면 민수 씨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 쌓아온 것을 버릴 가치가 있을까요?
책임지지 않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 속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